이 지금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는 거 주도한 김용원 이 상임위원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글로도 굉장히 오늘 그 뭐 캡틴 아메리카 가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웃고 넘길 게 아닌 게 요 글들 보세요. 막 지금 뭐 좌파 폭동 뭐 이런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내란 선동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그래서 더 몰리지 않았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실제로 김용원은 일단 내란 선동으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막 헌재를 부숴 없애야 된다 이런 발언들도 했기 때문에 요거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발을 이뤄졌다고 하죠. 내란 선동으로 네. 헌법재판소를 다 때려 엎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물론 전제 조건을 달긴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다라면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차관 대우를 받는 사람이 그 고인의 SNS에 저런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 말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아니 그냥 저 사람의 주장대로 그 좌파가 하면 폭동이 아니라 모범적인 일이고 왜 우파가 하면 그 우파라고 하는데 그냥 보세요. 여의도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응원봉 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그러니까. 경찰하고 일체의 충돌도 없었고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그 평화로운 집회를 이끌었었고 남태령에서 그 한기를 다 맞으고 눈바람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알루미늄 방한 장치 하나 가지고 밤을 샜던 게 그냥 그 시민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고요. 반대로 그럼 우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서분지하고 법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들이 중상을 입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말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저런 말을 덧붙이고 있고 저 상황 자체가 그냥 고스란히 그냥 윤석열이 저질렀던지 자기가 그냥 의혹이 있다. 자기가 현재 어디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거짓말에 놀아나서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저지른 일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른바 그 계속해서 같이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되게 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게 아니야.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은 애초에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제도라는 걸 지켜본 적이 없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량한 국민들, 시민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시민들의 위에 있는 법과 원칙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위에선 존재들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법과 원칙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써먹는 데 썼던 거 아닌가.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다 모여 있으니까 나오는 얘기마다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채팅으로 지금 별 내린 밤이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저희 방송을 보면서 여기 중국 맞죠? 대단하네라는 글을 씁니다. 아 별 내린 밤 정말 이런 정말 속상합니다. 근데 이 인권위의 이런 사태는 기관에 정상적인 이제 회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난입한 거잖아요. 그 난입해서 예를 들면 그 폭력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기자들 출입 막고 욕해보라고 하고. 저는 이거를 왜 공권력이 두고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인권위도 출입했었고 하는데 인권위원장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 인권위원장이 부적격 인물이다라고 시위하러 오면 그 전날부터 인권위에서 그들을 어떻게 출입을 차단할 건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 시설보호 요청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인권위 건물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저 건물을 다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건물에 저 명동 한복판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른 그 시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층별로 뭐 다 인권위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렇게 들어와서 저기서 지금 저렇게 폭력 행위를 하려는 거를 공권력이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국가기관 안에 들어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걸 보고 있고 저게 저러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언론들에서 다 보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뭡니까? 아, 이 뭔가 정당하지 않은 국가 권력 자체를 저렇게 희롱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냥 저거를 이들은 이런 입장이었다, 저들은 저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면 노사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노동계가 들어가서 이거 회의를 받을 수 없어. 그거 너 뭐라고 해봐라고 해서 그 회의를 만약에 방해하거나 저지하려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오늘 연행됐다는 얘기를 그게
그러니까 사법권이 만능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조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저렇게 그 희롱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게 뭐냐면 진보 정권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시위라든가 이런 집회에 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경찰도 인내의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리적 충돌하지 않고 최대한대로 그냥 방어선만을 지키고 있는 선에서 시간을 오래 끌고 특별하게 도발 행위가 없으면 우리도 응대하지 않는 게 원칙이란 변명을 합니다. 제가 근데 왜 변명이라고 하냐면요. 그런 얘기는 정상적인 집회를 지켜가면서 폭력 선동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네. 무슨 캡틴 아메리카가 출동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길 가로막고 너 저기 뭐 누구 개새끼인지 아닌지 얘기해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요. 불법을 정지르는 게 명백하죠. 현행범이에요.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인권이 오늘 영상 있지 않나요? 그 밑그림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 그거 혹시 볼 수 있어요? 예. 네. 와, 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시위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회의실. 간판이 뭐지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저기 얘기하신 것처럼 체포가 아니라 경찰이 왔는데 그냥 좀 이렇게 해산시킨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아니 저기 신랑을 버리면서 말로만 신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 길을 막고 예를 들어서 못 들어가게 통행을 방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일을 강요를 한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마는지를 물어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달리하겠다는 언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도 만약에 묵인을 했다라면 그거는 경찰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저 자체가 뭐 위원들의 그 이념 성향을 떠나서 지금 인권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위 직원들이 자기네 기관에 와갖고 저런 사람들하고 말로 실랑이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찰에 와갖고 왜 여기 들어왔냐? 지금 생각나는 뭐 변호사님 앉아 계시지만 생각나는 죄목만 해도 현행범이 여러 가지잖아요. 건조물에 침입한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을 할 그거를 방해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욕설이나 이런 건 폭력행위고. 근데 왜 저거를 주고 받느냐? 이게 좀 너무 그 서부지법 사태 때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너무 그러니까 무르다. 그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사람씩 조금씩 좀 떨어져 있으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1인 시위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수사를 해보면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나온다라면 오히려 1인 시위가 아니라 불법 시위가 되는 거거든요. 적극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경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 그리고 이 김용환이 저는 제일 인식이 이 사람은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한 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1월 13일에도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에 폭도들이 모여들더니 복도를 가득 채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도 극좌파 폭도들이 인권위 회의장에 몰려와 폭동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글을 썼거든요. 김용원 위원은 회의 중에도 사무총장이나 위원장에게 굉장히 막말과 극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록을 보면 이게 국가기관의 차관급 인사가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회의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재미난 이력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부산 형제복전 사건의 수사검사였거든요. 네. 그 부산 지역에서는 나름 검사 시절에 이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검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검사 옷을 벗은 이유는 룸사롱에서 경찰관을 폭행했어요. 그렇죠. 네. 단속 나온 경찰관. 네. 근데 이분이 양주 쫙 먹다가 때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데 부산에서는 좀 알려진 그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을 근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출마를 이 당으로도 하고 저 당으로도 하고 민주당 계열에서도 경선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에서 정가를 기웃기웃하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놓고 보면 뭐 정치적으로 철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인식을 가졌던 이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라고 보면 저는 내란 피해자 윤석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른바 이제 그 영국의 옥스퍼드입니까가 지정한 작년의 단어 있지 않습니까? 뇌썩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에 잠식당한. 네.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런 계열의 어떤 극단 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원이 이 세상 사람들을 좌파, 우파, 좌파 중에서는 극좌파 이렇게 갈라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폭동이고 우리가 하는 건 정의로운 행동이고 이런 식의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를 설명이 안 되죠.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뇌성에서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분류 나누는 것 자체부터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곽수찬 씨 신장식 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 있잖아요. 뭐였죠? 조국혁 신당 신장식 의원을 신장식 의원이 저쪽에 지난 그 13일 날 갔었을 때 김영원 지금 저 원장이 위원장이 길을 막고 안 비켜줬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국회 들어와서 신장식 의원이 그 왜 안 비켜줘? 왜 사람 길을 가로막았냐? 길을 가로막았냐라고 하니까 그러더랍니다. 나는 길을 가로막은 적이 없습니다. 비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장난을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근데 저들이 지금 뭐 의원, 요원, 인원 이거를 갖고 지금 일주일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어쨌든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글이 국어가 맥락적으로 구성되고 그 뜻과 의미를 헤아리는 거를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어려운 언어를 이렇게 쉽게 구가하고 뭐라고 그래서 기자하고 계신데. 뭐라고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최고 법조 엘리트라고 하는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양반이 그것도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가장 엄중한 재판에 나와서 그런 말장난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상식이나 지켜줘야 될 선들을 희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피해. 네. 진짜로. 근데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인권위에서 이렇게 편향됐다고 해야 되나? 윤석열을 위한 이런 안건을 올리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진 않아요. 아. 그리고 제한을 둘 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회도 간섭할 수 없고 정부도 간섭할 수 없게끔 뭘 하던 여러분들 간에. 국가 오로지 국민들의 인권만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이에요. 그 위원들도 다 개개인적으로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안건 발의라든지 이런 거를 보장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보루이자 인권 감시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건데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한 개인 아닙니까 대통령은? 가장 그렇죠. 강한 개인인데 이 강한 개인을 이 사법방어권이 지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오늘 누가 어떤 인권활동가 그런 걸 올린 거 봤는데 앞으로 그러면 정말로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그 약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수자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권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든 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장난이라고 하겠지만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가질 거냐 이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답답한 지점이죠. 그냥 굳이 사실 설명이 필요 없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건 각하감이에요. 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 기본권은 개인인 국민, 그러니까 자연인인 국민이 권력자로부터 뭔가 탄압을 받았다는 의심이 있을 때 제기하는 건데 지금은 권력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나 힘들어라고 인권위에서 저 사람 힘드니까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아직도.